네, 전국 투표율 또 투표소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선거운동이 자정부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벌였던 13일의 시간 유독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이은정 기자 정말 바쁘게 취재 현장 뛰어다녔잖아요. 드디어 선거날인데 소회가 어떤가요? 네,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렀는데요. 공천부터 시작해서 유세 현장 취재까지 숨가쁜 나날들을 보냈는데 어느새 이렇게 국회 오픈 스튜디오에서 선거 결과를 전해드리기 위해 앉아 있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이은정 기자 혹시 투표는 했나요? 네, 저는 사전투표 이튿날에 참여를 했는데요. 첫날에는 특히 이 여의도 주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사전투표를 기다리는 줄이 정말 길어서 기다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교적 한가한 토요일 아침에 투표를 했는데 네. 그때도 많은 시민분들이 벚꽃나들이 나온 김에 투표를 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투표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선거 소식 하루 종일 전해드릴 예정이라 사전투표 둘째 날 다녀왔는데요. 가족 단위부터 또 3, 3, 5 투표하러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이은정 기자는 이재명 대표 따라다니면서 유세 현장도 많이 다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세 현장에 동행할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4년 전과 비교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선거 때와는 달리 이제 유세장이 활기를 많이 찾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떤 지역은 정말 대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민분들이 아주 많이 몰렸었는데요. 다만 올해 초에 이재명 대표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예고한 대로 경찰 경호나 질서 유지 활동이 강화되면서 큰 사건 사고는 없이 지나갔지만 이제 근접 취재 같은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운동 기간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사실상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어제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화문 청계광장을 택했는데 한 위원장 마지막 유세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여러분의 그 한편은 곧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이 한 표가 곧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서울 승리가 수도권 승리 또 전국 승리로 이어진다 이렇게 본 건데요. 한 위원장 마지막 유세에서도 거야 심판 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일컫는 2조 심판을 외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마지막 유세 장소로 용산을 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첫날 출정식을 용산에서 했던 이 대표. 마지막 날 유세 장소도 용산을 택했는데요. 시작도 정권 심판, 마지막도 정권 심판이란 메시지를 강조한 건데 이재명 대표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군소 정당들도 피날레 유세에 힘쏟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소정당들도 대부분 피날레 유세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고향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 광주를 거쳐서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경부 호남선 기경 유세를 펼쳤는데요. 녹색정의당은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마지막 일정으로 심상정 원내대표가 출마한 일산 고양갑 화정역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관악구에 이어 경기 부천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고요.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군소정당들 유세 모습도 함께 보고 오시죠. 여러분의 두 표로 심판을 하여 200석이 확보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한민국 유일한 원내에 독립된 진보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투표용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치 세력들에게 정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각기 심판론 들고 나왔는데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쏠릴지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 이 8시 기준 4.2%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사전 투표율은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은 31.28%였는데요.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로는 총선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에 따라서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도 분분한 상황이죠. 네, 이젠 사실 투표율만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이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도입 10년 차를 맞으면서 익숙해진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편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우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유권자 연령대 구성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영향으로 50대, 60대 이상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저출생 여파로 2030 세대는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떤 정당에 유리할지 이제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투표함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격전지 좀 살펴볼까요? 이 기자는 격전지 중 어디가 좀 눈에 띄었나요? 이번에 어느 한 곳을 참 꼽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랬죠. 여야도 각각 50곳이 넘는 곳을 격전지로 보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제 관심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른바 대권 잠룡이 출마한 곳 아닌가 싶습니다. 인천 계양을이죠. 이재명 대표와 이에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명 명룡대전의 결과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맞붙는 경기 성남 분당 갑의 결과도 기대가 됩니다. 네. 최대 승부처 서울 한강벨트 이 선거 결과도 주목이 되는데 주요 지역은 동작을 나경원 류사명 후보, 중성동갑 윤희숙 전현희, 광진을 오신환 고민정 후보의 대결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눈길이 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충청 지역인데 충청은 곧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도 불리잖아요.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충남 공주 부여 청량 지역인데요. 정진석 후보는 현역 의원으로서 6선에 도전하는 거고요. 박수현 후보는 벌써 3번째 정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진석 후보가 6선 타이틀을 거머쥘지 아니면 박 후보가 첫 1승을 거둬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아까 한강벨트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한강벨트만큼이나 여야 모두 이제 공이 공들인 격전지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낙동강벨트인데요. 경남 양산을과 부산 북구 갑이 승부처입니다. 양산을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와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대결을 펼치는데요. 둘 다 경남지사 출신 후보로서 자존심을 건 싸움이 예상됩니다. 네, 부산 북구갑은 현역 전재수 민주당 후보에 맞서 5선의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네. 격전지 얘기 나온 만큼 최근 판세 얘기해보자면 국민의힘은 판세 분석 끝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지역구 기준으로 90석 정도로 내다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 골든 크로스까지 언급하면서 가장 최근에는 110석도 언급이 됐는데요. 박빙 지역도 당초 50곳에서 60곳 이상으로 늘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경합지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비례 의석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20석 이상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110석에서 120석 정도, 경합지에서 이긴다는 가정하에 비례 의석을 합치면 과반인 151석 플러스 알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그중 경기도는 좀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 기류가 읽히는데요. 다만 비례대표 전망치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최근 이제 약진을 하면서 한 자릿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원내 일당이 되는 게 공통 목표일 거거든요. 이은정 기자 말한 대로 민주당의 예상 의석수 151석 플러스 알파가 적중한다면 향후 정국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과반을 넘게 된다면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은 물론 예산안까지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일당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네. 네, 지난번 국회처럼
그야말로 야당이 입법권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추진하려는 정책 대다수가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만약 180석을 넘어선다. 이런다면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200석을 넘긴다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는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큰 여소야대 국회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건건이 발목 잡아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였다고 비판합니다. 만약 국민의힘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게 되면 정부 정책들 추진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테고 주도권을 잡고 각종 개혁 과제도 추진할 수 있을 텐데요. 만일 21대와 비슷한 구조의 여소야대 정국이 반복된다면 각종 입법 활동이나 윤석열 정부 남은 3년도 추진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시작한 지 이제 2시간이 넘었는데요. 네, 아직 투표하시기 전이라면 각 당과 후보들 공약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회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